마지막 시간이죠? 네, 힘을 내시고 일단 오늘 프린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프린트 보셔서 자 우리가 총론 파트는 프린트 다시 보시면은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일본에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이 있었죠, 그죠?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90% 100% 나와요. 그럼 이제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을 같이 묶어서 정치학문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그다음에 4번은 그냥요 토지의 용어예요. 토지 용어. 특히 가끔 가다가 아까 지저법이 공장용지가 지목이 뭐였죠? 장이었죠. 장.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차장철론이라는 게 작년에 공시법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목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주택의 분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1일차를 다 아시죠? 그럼 아까 그냥입니까? 주택에는 공기가 부족합니까? 그럼 주택법상은 공간과 기숙사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공법도 싹 들어가요. 우리 학교론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그냥입니까? 요거는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이고 330 나오면 그냥이요. 다중이에요. 초과 나오면 연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하고 연립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맞습니까? 다중이 공인중개사 나왔고 연립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온 거죠. 노린 거죠. 그죠? 초과와 330을 알고 있느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5번을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죠. 요게 반드시 주택 100% 나와요. 100%. 거기다 적어 100%라고. 그럼 토지의 특성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감정평가사도 토지의 특성은 무조건 떠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영속성을 골라오지만은 부중성을 고를 수도 있고, 부동성을 고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되시면 이제 서로 간에 쉬는 시간에 막 떠들지 말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짝을 져서 이제 쫙 제가 나중에 암기 노트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누가 딱 이렇게 불러줘요. A가 이제 B한테 국지화를 딱 부르죠. 그러면 이 B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이 나오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이 나오는데 영속성! 그러면 언니 내년 또 오겠다.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지우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영속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입니까? 아까 감가입니까? 소모되지 않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빠르빠르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나갈 게 6번을 보시면 유량과 저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암기 기법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죠? 암기법이 괜찮나요? 그래도 아까 제가 이 저자분은 암기 플러스를 우리한테 암기라고 하지만 우리 머리를 너무 쉽게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암기하기가 힘들어. 어, 뭐 먹는 감, 다 까먹으니 벌써?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소속이야 개업공인 중에서야. 개공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자라는 게 있잖아. 감이 뭐야? 감자만 하면 어떻게? 감자 말고 자가 자문업인데 투자 먹는 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관중이라는 건 관리업과 중개. 근데 중개 자문이에요. 중개 대리업이에요. 중개 대리업이라는 건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공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쓰는 게 아니라 자 개공인이 개발업, 공급업, 임대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올게요. 4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수요공급이에요. 그럼 수요공급은 제가 분명히 무슨 양과 무슨 양을 바꿔낸다 했어요. 유량과 저량.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수요 있죠, 수요. 수요는 사는 쪽이죠. 디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자 이 수요라는 것은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안 속네 그냥이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 유량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사는 쪽이고 그냥 수요야 유효 수요야 그 양은 이제 최대양이고 유효 수요가 잘 나와요 별표 쳐보세요 그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만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게 잘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고가성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참여자가 제한되면서 불안전하면서 대출금도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대출금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정부는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대출을 좀 많이 빌려줘야 됩니까? 그럼 대부 비율을 좀 높여야겠죠. 이해 가셨어? 그 밑에 보시면 유량과 저량이 있어?
얘 나와 얘. 그래서 또 공급하고 같이 가는데 그 유량과 저량을 우리가 이제 많이 넓혀 본다면 이게 이의시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요 기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기출을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유량과 저량이라는 것은 들어보시면요. 유량은 그냥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흐르죠. 흐를 유출했어요. 그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플로우라고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량은 그냥입니까? 고요 있습니까? 저수지죠, 저수지. 그럼 일정 기간이야, 일정 시점이야. 시점. 현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스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스톡. 자, 그래서 기초의 함유가 저량이 저자 들어가죠. 그냥이요. 기간에 저자 들어가요. 시점에 저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UFO. 그럼 U는 뭐야? 플로우 찍고, 이건 스탁 찍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자, 갑이 소득이 1,000만원 벌어요. 그럼 와이프가 연 1,000만원 갖다 주면 그냥이야. 쫓겨날 수도 있어. 월 1,000만원 갖다 주면.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원 가져면. 어머, 기절해, 그지? 그럼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틀려. 기간이 명시돼야 돼요. 근데 자산은 그냥입니까? 이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현재 자산이 얼마 있냐는 거죠. 맞나요? 근데 자산이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전 부채를 예상을 해요. 자, 따라서 대차 대조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고 해야 되냐? 그건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를 얘기를 해요.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도장 찍어서 갖고 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재무제표의 대차 대조표는 자산은 아까 그냥이야 자본이 들어가. 자본 들어갔죠? 부채라는 게 들어가죠. 그 부채도 나올 것 같아서 얘까지 해서 제자가 부인입니다. 여기까지 넣은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임대료 수입 잘 나오죠? 그럼 임대료 수입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있죠. 가치를 이제 가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시점에 따라 다르겠고, 땅도 지대 수입이라는 임대료를 받죠. 100만원 받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지가라는 거는 가치죠, 그죠? 토지 가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 거래량이 이 지역에 A 지역에 100채가 거래됐다. 많이 됐나요? 기간에 따라 틀리나요? 현재 얼마 거래됐냐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다음 아파트에 대한 생산량도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제가 회계도 강의하는데 대차대표만 있습니까? 손익계산서도 있습니까?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따라서 단기순이익. 단기라는 것은 따라서 기간. 그럼 1년 동안의 순수익을 얘기하죠. 그럼 단기가 나왔으면 그건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자, 재고주택은 어떻죠? 재고주택은 현재 재고가 얼마냐를 얘기하겠죠. 신규 주택은 됩니까? 기간이 들어갑니까? 기간이 들어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킬 게 단기는 주택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단기 있는 양은 무슨 양이죠? 저량이고, 장기 있는 양은 유량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박스에서는 단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이 인구도 저량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현재라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여기 기간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내 이자 비용이 1,000만원 나갔어요.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다 유량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저량이 개수가 작습니까? 잘 알아요. 저량은 재고 있었죠. 재고, 자산 있었죠. 가치 있죠. 따라서 순자산 가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구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저량의 숫자가 적죠. 그럼 유량으로 남겨갈까요? 저량으로 남겨갈까요? 그럼 지금까지 출제됐던 걸 다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29회 동안.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제자랑 결혼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럼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자가 부채 있어죠, 부채. 어, 부채는 내가 예상하는 거예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부채에 부 있죠? 부인이니까 부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다 현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요, 현재 재고예요. 현재 자산, 현재 가치, 현재 부채, 현재 인구라는 거죠. 지금 애가, 애냐, 태어나고 있죠? 그냥입니까? 요거 일정 시점에 따라 틀립니까? 시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 한번 볼게요. 저자분에 대한 것도 제가 해야 되니까. 이 저자분 유량 저량이 있어요?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고 시간이에요. 소득, 급여, 임금 똑같고 임대료 수입, 단기순이익, 순영업소득주택 거래량, 신규주택 다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어. 봐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나? 들어봐. 부채 서비스 찾았어요? 자, 이건 부채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원리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리금은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입니까? 그럼 내가 지금 원리금을 100만 원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어요? 적게 내고 있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나와.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말 믿어. 내 말 믿어. 그냥 이게 흔들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강사들이 넓혀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채 서비스액은 그냥이야 원리금이야. 그 원가 이자가 돈이 나간다는 거는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틀려. 기간에 따라 틀리죠. 근데 연간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단기순이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해 갔나? 절약은 그냥이야 인구 들어가. 가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라는 게 있죠. 이게 기준주택의 재고예요. 찾았습니까? 따라서 대차 대조표. 자산 들어가고 부채 들어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기출은 그냥이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금 6번 문제 있어요? 그러면 절량이라는 자체를 29회 동안 다 모아놨어요. 그죠? 유량절량을 주제됐던 거를. 여기서 이걸 못 맞히면은 집에 못 보내요. 그죠? 근데 부채를 좀 넣은 거죠. 부채 서비스액 같은 건 안 나와요. 아시겠죠? 맞춰보세요. 몇 개인지. 절약만. 몇 개죠? 4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저는 제, 제가 뭐야? 재고, 순자산 가치라고 나왔었거든요. 순자산이 있고 가치가 있죠. 부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채, 인구 있죠. 이 네 가지가 절량이라는 거죠.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기역, 미음, 이응, 지읒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걸 저를 믿으실 게 제가 출제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술자리에서 같이 교수들 모임에 있으면 이 절약 유량이 잘못 들어가면 이의시청이 들어가요. 거의 기출문제에서 낸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거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원리금이라는 자체가 문제집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출제 가능성은 작은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가시면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 그냥 특징이에요.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에요. 부동산 수요는 다르죠. 아까 개별성을 배우셨죠. 대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약간 좀 비타르적인 가격에 대해서 싸요. 고가성 때문에 비싸요. 구매 자금을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오래 가요. 수명이 길어서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지가 않죠. 자, 개별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다 다릅니까? 자기가 원하는 효용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죠. 특히 이제 우리 차별화되기 때문에 자, 어르신네들은 단독주택을 좋아하지만 전문층은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바로 늘어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단비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여쭤볼게요. 수요만 그럽니까? 공급도 그렇죠. 대답해봐. 그럼 오른쪽에 단비장탄이 그냥이야? 공급에도 먹혀. 공급도 먹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요는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그냥이요? 대체재가 중요해요. 그럼 장기라는 것은 대체재 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파는 쪽입니까? 대체재가 중요해요. 생산 기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의미만 틀린 것이 단비장탄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따로 단비장탄. 단비가 뭐야?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그러나 수요만 그렇다, 공급도 그렇다. 그 내부적인 건 안 물어보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시장 수요라는 건 개별 수요량을 수평적으로 합했죠.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하나하나의 개별 수요가 있어요. 자,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있어요. 합치면 시장 수요가 됩니다. 시장 수요예요. 자, 그럼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탄력성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가격이 자극이고 양이 반응이죠.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를 알고 싶습니까? 양의 변화를 알고 싶습니까?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갑니다. 가파르다, 조금 더 완만하다, 더 완만하다. 탄력성은 그냥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같죠?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자기 틀려요? 같죠? 내 목소리 똑같이 들리죠? 개인의 반응은. 그러면 자극이 같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자극은 틀리다, 자극은 같다.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하락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자극은 같으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얘가 2개 늘리고 얘가 3개 늘렸어요. 그럼 2개 더하기 3개는 어려워? 5개죠. 그죠? 왜들 그래? 자, 그럼 어머 그냥이야 더 늘어났어. 그럼 양이 늘어난 거죠. 그럼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더 완만하다, 가파랐다? 완만해진 거죠. 탄력적이 된 거죠. 이해 갔어? 그러면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면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는 건 자극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별의 개별 수요가 다 다른 거죠. 그럼 시장 수요는 그냥이야 더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수직적으로 합쳤어, 수평적으로 합쳤어. 수평적으로 한 거죠. 그럼 시장은 개별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공급은 파는 쪽, 서플라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칠판주기를 만드는 생산자가 10,000개를 생산해요.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아우, 안 속아요. 그럼 그냥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를 살려면 공급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사전적이고 그냥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다. 공급의사와 공급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근데 신규 생산자만 있어요? 기존 소유자도 있어요. 절량이라는 게 있죠. 재고가 영속성하고 내구성 배웠고. 자, 유량절량에 대한 신규 주택은 유량이고 재고는 절량인가요? 그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좀 전에 토지의 특성을 배우셨죠. 토지의 공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부정성 때문에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냥요 완전 수직이에요. 완전 수직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무슨 비탈적이죠? 완전 비탈적이 되죠. 못 늘어나요. 공급이 완전 비탈 수직이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가격에 대한 양을 못 늘리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공급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농지하고 택지가 있어요.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면 합쳐서 20개가 되죠. 20개 물리정량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농지가 그냥입니까? 택지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20개 양은 안 늘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10개, 10개 있는데 5개는 15개로 늘어나죠. 어머나, 그냥이야 20개는 안 늘어나. 다 바뀔 수는 있죠. 그러면 이 20개에 대한 물리정량은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자, 요거는 가능하죠.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땅값이 오르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은 자, 용도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 기억나시죠? 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그래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올라갑니까?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로 가게 되면은 값어치를 높게 받아야 되죠. 100만원에서는 10개를 공급하겠다. 150만원에서는 15개, 20개, 자, 200만원 받으면 그냥 눈이 막 뒤집어. 그럼 다 갚을 수도 있죠. 이해 갔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완전 비트럭적이다. 경제 공급 가능하죠? 우상향한다. 용도 전환 가능하고 개발 집약화시켜서 또 공부적 규제를 완화시키죠. 자, 가격 상승하더라도 토지나 주택 공급은 신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규제가 또 많아요. 건축물에 대한 생산의 소요 기간이 좀 길어서 비탄력적이라는 건 나중에 또 탄력성에서 하니까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42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나요? 자,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양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점이죠. 체크하셨죠? 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근데 수요 변화는 안 붙었죠. 근데 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떴거든요. 맨 마지막 문제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입니까? 양이 붙었습니까? 그러면 해당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럼 다른 조건을 일정한 상태에서 자, 해당 부동산의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곡선이 가격과 양이면서 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하는 게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떨까? 분필이 만약에 200원인데 만약에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그냥요 양을 줄여요. 줄이고 100원이면 더 양을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수요량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가격은 일정하죠. 일정한 상태에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1, 2, 3. 자, 우리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바뀌었다는 종속 변수에 대한 결론은 똑같으나 그 원인이 같다 다르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냥입니까? 얘는 양이 들어갑니까?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감사합니다. 그럼 얘는 점의 이동했죠. 그럼 곡선이 움직였어요. 곡선 상에서 움직였어요. 곡선 상이냐, 곡선이 움직이냐 달라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가격이고. 자,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죠. 자, 그냥이야 우측은 기분이 좋아. 금리가 인하해서 기분이 어때? 어느 쪽? 어느 쪽? 맞아요. 수요가 증가해 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처음 나왔어요, 이게. 자, 봐봐요. 이거는 이 수요 곡선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양입니까? 그럼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따 맨 마지막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곡선이 이동을 합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써요. 그럼 어떻게? 우상향 이동이라는 게 작년에 최초 나왔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을 하면 안 좋죠? 금리가 인상을 해버려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분이 나쁘니까 좌측이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감소요. 좌측인데 그냥입니까? 좌측으로 내려갑니까? 좌하향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우리가 오른쪽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죠?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 법칙은 수요량과 가격은 반비례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빠져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법칙의 예외는 베블렌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허영심에 불타가지고 가시성 소비죠. 자, 이거는 이제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가시성으로 막 이렇게 뭐 미국 코트 가면 어머 이렇게 하면서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배가 고파서요, 배가 불러야 사요. 배고픈 효과, 배부른 효과.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두 재화가 등장합니까? 한 재화가 등장하는 게 아니죠. 맞나요? 근데 소득 효과는 그냥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그러면 면목 소득이 동일한 상태에서 월급은 같지만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그냥 실질 소득이 증가해 버려요. 그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났죠. 이건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다. 소득 효과예요. 두 가지 재화가 안 등장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그럼 대체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 재화 수요는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상대적 가격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그럼 이런 게 나오는 대체 효과예요. 찾았죠? 그럼 그 하락하다 보니까 그 해당 수요에 대한 양을 늘어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하는데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우등재가 정상재고 열등재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할게요.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소득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해서 우등재가 좋아요, 열등재가 좋아요. 어, 그럼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열등반이셨어요? 우등반? 처음엔 다 우등반이래요. 내가 하기를 못하잖아. 나중에 이제 7, 8월 가지면 이제 이게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한 3, 40점 나면 어머 저 열등반이었어 그러는데 우등재가 좋죠. 그럼 소득이 많으면 좋은 거 사겠죠. 그럼 우리가 신차가 우등재고 중고차가 열등재라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럽니까? 새 차 사 뽑습니까? 그럼 수요량이 늘어나죠. 자 그럼 그냥요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럼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거든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우등재. 그게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정상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득이 높아지면 안 사는 게 무슨 재죠? 열등재예요. 그럼 이 방향이 어떻죠?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손 들어보세요. 소득에 대해서 같은 방향은 무슨 재? 정상재. 반대는 열등재가 되고요. 거기 보시면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나요? 이게 100% 시험제 나옵니다. 그럼 대체재와 보완재를 그냥입니까? 바꿔냅니까? 바꿔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이제 풀 건데 보세요. 대체재와 보완재는 그 해당 재화입니까? 다른 부동산입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아파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죠. 다른 부동산의 가격. 그럼 내가 아파트다. 내가 아파트라면 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이게 대체재라는 거죠. 그럼 대체재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수요 대 수요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해당 재화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같이 움직이면 교차가 플러스죠. 그럼 무슨 재다? 대체재가 되고 커피에 설탕 타먹죠. 그럼 커피와 설탕은 그냥요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죠. 그럼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를 줄이죠. 그럼 설탕 수요도 줄이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그냥입니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에요. 문제죠? 보완제요. 그러면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이다. 같이 움직인다.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간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설탕 수요가 줄면 설탕의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탕의 가격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연습 게임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냥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그럼 자 갑니다. 지금 우리 기출문제 지금 프린트에 있는 게 A 가격이 상승했는데 B 수요가 늘어났답니다. 그 무슨 재죠? 대체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C 수요는 오히려 감소했대요. 무슨 재가 된다? 보완재가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프린트로 가보세요. 빨리 가시면은 자 지금 9번 문제 있죠. 9번에 가시면은 손 들어보세요. A 가격과 B 수요는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입니까? 그럼 이게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A 가격이 상승해서 B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무슨 재죠? 대체재가 되고요. A 가격이 상승했는데 C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보완재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나머지 건 이제 사이드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격 상승의 예상이에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나요? 상승할 걸 예상하나요?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갔죠.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라는 거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시험 문제가 지금 문제를 풀 텐데, 자, 지금 요건 그냥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찾는 게 나아요? 하나 찾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맞춰보세요. 어머,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야 아파트가 들어왔어. 그럼 수요량은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셔야 돼요.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렵게 나온 게 11번이에요. 11번이 작년에 나왔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좀 한 1분 정도 드려볼게요. 11번이 가장 최상 난이도입니다. 어렵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입니다.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가볼게요. 1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하죠. 가격이 하락했나요? 예상인가요? 그럼 수요를 줄이거든요. 그럼 봐봐. 수요량이 변화야? 수요이 변화야? 양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요. 곡선상에서 이동을 했나요? 자, 곡선상에서 이동했다는 건 가격이죠. 가격이요? 가격이 예상했어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난이도 최상이에요. 그럼 수요량이 맞아요? 수요의 변화가 맞아요? 그럼 곡선 상에서 이동했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했다 그러셔야 되죠. 적지 마. 해설집은 다 아직 봐주셨나요? 다 해놨으니까 적지 마시고 2번 문제 갑니다. 실제 소득도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이건 쉬운 게 소득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죠.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우측이죠. 그럼 좌측이 틀렸죠. 그럼 좌향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우상향이 맞습니까? 우상향이 맞다는 거죠. 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 3번 보세요. 대체재와 나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그럼 대체재 단위대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니 우성향 이동하는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가격이 2회죠. 그럼 수요량이 변화요? 수요이 변화요? 곡선 상해에서 움직였나요? 아니죠.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럼 곡선이 상에서 하면 안 돼요. 얘기해요. 그럼 곡선이 자체가 이동을 했죠. 어떻게 이동했어요? 상향을 이동했다 그러셔야죠. 그런가요? 아파트 거래세 인상도 가격 이외죠.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했다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올해는 그냥이야 공급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 느낌 확 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44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 그 나머지 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쉬워요. 44페이지 가시면은 그 지금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인구 유입에 대한 증가라는 건 그냥이야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고 열등제는 감소하죠. 자,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나는 같이 움직이죠. 그냥이야 감소를 해요. 보완제 가격 하락하면 나는 증가하죠. 그런가요?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더 증가하죠.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게 보금자리론이거든요. 담보대출 같은 대출금리가 하락 인상하면 그냥이다 감소다 감소고 융자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LTV와 DTI를 높여준다는 건 많이 빌려주거든요. 증가하고 선호도 기호도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자,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20년째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만 바꿀게요. 갑니다. 요령이 생겨, 그죠? 팔이 얼마나 아픈지 다 적어야 돼. 자, 그럼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같다, 다르다. 공급량이다. 그럼 양이 붙었다.
모이동에서 점이동이죠. 이게 올해 나와요. 작년에는 수요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다 공급이다. 공급이 나옵니다. 그럼 공급량은 그냥요. 요거는 곡선 상해 이동이에요. 곡선 상해 이동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점이동. 근데 이건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게 올해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공급곡선이 우상향하죠. 자, 이건 우상향 이동이에요. 우상향하는 형태예요. 그 생긴 모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상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그냥 올라가. 올라간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상향 형태죠, 형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원일 때는 나 2개 만들겠다. 300원일 때는 나 3개 만들겠다. 자, 100원이면 양을 줄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이야 이 양이 빠져. 그럼 이건 그냥이야 곡선 자체가 이동해. 자체가 이동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기분이 좀 어느 쪽? 기분 나쁘면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은 금리 있잖아. 금리. 그럼 얘도 금리가 인상해야 돼? 인하해야 돼? 인하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야지만 공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좌측 우측. 우측. 올해 뭐 나올 거 궁금하죠? 신기가 있어. 그렇지, 잘한다, 합격하겠다. 하향이라는 거죠. 이제 공급이 달라. 아까 올라갔잖아. 지금은 내려간다?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이동? 하향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난 이 작년을 보면 올해 게, 야, 말도 헛나온다, 야. 그, 어떻게 한다? 하향 이동형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은 기분 나쁘죠? 그럼 우측이다, 좌측이다? 좌측이에요. 그럼 공급 증가, 감소. 감소죠. 그럼 좌측이죠. 근데 그냥입니까? 곡선이 올라갑니까? 상향입니다. 얘 떠요, 올해. 잘하셔야 돼요. 그럼 좌상향 이동한다는 거죠. 자, 이건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자, 이건 그냥 양이 붙었어.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로 종속 변수가 바뀌었지만은 얘는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하니까 이렇게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고 하셔야 돼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랑.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이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찍어준다면 기술 수준 나와. 그러면 기술 수준이 퇴보돼야 돼, 진보돼야 돼. 그거 당연하죠. 근데 얘는 다 생산 요소 가격이 나와요. 무슨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가 하나의 생산재로서 사야 되죠. 그럼 주택 건설용 토지가 가격이 상승이 된다. 얘는 하락이 된다. 이 생산비를 얘기하거든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소득은 수요였어요. 근데 얘가 그냥입니까? 노동자를 어떨까? 노동자의 임금이 나가죠. 자, 이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임금이 감소해야 되고, 근데 자본은 자기 자본이야, 타인 자본이야. 금리 인하가 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있죠.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 그럼 건축 자재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이야 감소해. 건축 기술이 진보되면 증가. 건축 규제가 완화하면 증가. 조세부가 감소. 보조금 지급 증가. 이자 비용 증가 감소. 공급자 수가 늘어나면 증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게 바로 그 8번 문제 때문에 그래요. 8번 있습니까? 8번? 자, 8번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봅니다. 일로 와봐. 공급량은 그냥이야. 딱 하나밖에 없어. 얘는 여러 개지. 여러 개 찾는 게 나아? 하나 찾는 게 나아? 정말? 근데 아파트 물어봤어? 주택 물어봤어? 주택 가격 찾는 게 낫지. 몇 번? 어머 깜짝아. 어떻게 알았어? 주택 가격 찾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올해는 10번 문제 있어요. 10번? 10번이 마지막이에요. 10번 찾으셨습니까? 10번 한번 맞춰보세요. 10번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그자입니까? 이 자축을 움직였습니까? 가격이 가격 이외예요. 아파트 가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곡선상의 점유등이 날리시고 건축 원자재는 공급이죠. 이 두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자, 대체재는 그냥입니까? 나랑 같이 움직입니까? 그럼 대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도 감소하니까 좌측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실질소득 증가하면 우측이죠. 아니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좌측이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 좌측, 담보대출 금리 하락 우측. 그럼 좌측만 되는 건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대주택 가격 하락이죠. 그럼 몇 개다?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안 푼 건 없죠?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요까지 해서 연습을 하세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냥이야 계산이 없어. 다음 주는 있어요. 계산이. 예, 그래서 좀 긴장하시고 내가 풀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본인 못 풀잖아. 그러면 다음 주 푸니까 다음은 예습할 10분은 없는데 막 이렇게 막 붙이고 그래. 그러면 46페이지 가시면 다음 주는 거기 보시면은 다음 주에 균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일단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